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우려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중국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정확한 확진자 숫자가 알 수 없는 게 25일부터 통계를 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수억 명까지 확진자 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확진자 통계 숫자를 발표할 수 없을 만큼 상당한 혼란 상태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당국도 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 일정 부분의 확진자 증가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거보다 더 이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만큼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워낙 여러 군데서 통계가 나오지만 지금 거의 한 4억 명 정도는 확진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코로나19가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을 때에 하루 발생 인구보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인구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폭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4억 명, 6억 명까지 추정이 네. 나오는 상황인데 확진자 통계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가 중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라고 봐야 될까요? 가장 큰 핵심은 컨트롤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사회 불안 요소를 좀 제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표를 안 해도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겠지만 하루하루 얼마가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제로 코로나를 강조해왔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네. 결국 지금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의 전환 자체가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확산세라든가 그것이 가져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포비아, 중국의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포비아 현상이 굉장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자칫 사회 불만 요소로 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중국 정부도 이를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했을 텐데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변경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중국도 그 작년 초에 그 위드 코로나 전환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20차 당대회도 있고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 유지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한번 놓친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런 어려워진 경제, 특히 민생 부분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경제 분야에 이 폭발 현상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백지 시위입니다. 그게 뭐 전 중국을 다 휩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국 당국은 이 백성들의 국민들의 요구가 어떤 건지는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화로 소위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보다 경제가 더 나쁘고 요구가 더 크다는 걸 아니까 이 더 광범위하게 위드 코로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제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불만 잠재우기가 핵심인데 또 하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만이 제로 코로나를 외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갔고 이 WHO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 뭐 통제까지는 아니지만 관리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소위 제로 코로나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이 전염병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게 더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적 인 흐름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중국만 자꾸 빠져 있는 데 대한 이 소위 중국 스스로도 약간 좀 겸연쩍음 같은 것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 어떤 무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으로도 보이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오는 8일부터는 자국민에 대한 출국 제한 조치까지 푼다는 방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연휴하면 춘제인데 이 춘제 기간에 국내로 몰려들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굉장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봉쇄식 정책을 썼었고 그 바람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뭐 중국 내 여행은 물론이고 해외 여행도 못 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보복 관광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내가 이번에 이렇게 풀었을 때 가야겠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전 세계는 중국 정부가 매우 무책임하게 그 아무런 방비 없이 이렇게 해외로 내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의 국민들은 이 기회에 나가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가까이 있는 한국이나 일본 이런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관광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 그 관광 자체, 관광객이 늘어나고 그들이 소비하는 이런 소비 행태가 내수 경기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무방비로 들어오게 되면 이로 인해서 확진자가 더 증가한다든가 변종이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네. 그 방역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 사후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이전과는 다르게 중국 여행자들에 대한 소위 입국자들에 대한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뭐 홍콩 마카오 이런 지역까지 추가해서 지금 막는 이런 분위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이 어떤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 제로를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로 간 건데 네네. 이 상황에서 다시 방역을 강화한다 이거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결국은 중앙이 명령을 내리고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 방역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중앙이 하지 않더라도 지방에서 특정 지역에 이 코로나 환자가 증폭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방정부 차원의 어떤 강화 방침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은 지방정부가 져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중앙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왜 그걸 제대로 집행을 못하느냐. 결국 이렇게 된다면 향후에 상당한 혼란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북경특파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도시만 해도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농촌 지역으로 가면 의료 체계가 붕괴돼 있고 의약품이 절대로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한 혼란 상황에 빠질 수 있고 이걸 목도한 지방 정부는 일단 다시 과거보다는 조금 더 막는 방향으로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 지금 이런 중국 내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부분이 사실 뭐 전 세계로 퍼지면서 비행기 한 기당 뭐 절반 이상이 네. 감염자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서 중국 포비아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사실 중국이 이번에 그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건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결정이니까 누가 뭐라 그럴 상황은 아니죠. 네네. 다만 그 위드 코로나로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해외여행을 갑자기 자유화하고 그다음에 자유화하고 8일부터 뭐 국경 빗장을 완전히 푼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그동안의 실책을 희석시키는 그런 것처럼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제 중국발 뭐 이전에 우한 코로나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중국으로부터 다시 들어오는 확진자들 때문에 어렵게 위드 코로나 상황을 만들어 왔던 많은 국가들이 피해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중국이 해외 출국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중국 내에서 뭔가 조치가 있고 그다음에 해당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또 방역을 하는 이런 이중 방역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갑자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내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중국과 세계와의 갈등이 오히려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외교부는 우리가 빗장을 여는 거가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강변을 하지만 적어도 다른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몇 년간 고생하고 그 소위 방역을 하고 백신을 맞고
치료를 했던 이 과정이 없는 가운데 그냥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무책임한 행위에 가까운 이런 상황으로 다른 국가한테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피해라고 해야 될지 감기약 싹쓸이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뭐 해열제, 감기약을 우리 국내로 들어와서 다 쓸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중국이 범했던 가장 큰 실책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게 중국적 상황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의료 체계도 그렇고 이게 한번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게 3년을 끌어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 해열제라든가 감기약이라든가 치료제 이런 부분은 중국이 충분히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게 제가 판단할 땐 가장 큰 실책입니다. 지금 많은 중국의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어쨌든 그게 물백신이든 어쨌든 백신 개발국이고 한동안 백신 외교까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오미크론 변이가 되고 지금 하위 변이로 가면서 치명률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치료를 통해서 정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 기저질환자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국이 그런 해열제라든가 이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혼란 상황이 없었을 텐데 이런 것들도 해외에 전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엄청나게 이 소위 치료제, 감기약, 해열제를 사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1인당 판매 개수를 제한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왔거든요. 네. 이거야말로 이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의 또 다른 병폐를 지금 중국이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생겨버린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인데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서광이 보인다. 지금의 상황과는 너무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이게 뭐 전략적인 건지 어떻게 저희가 봐야 그렇죠. 될까요? 예,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고요. 보통 이제 신년사가 이제 올해 뭐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워낙 코로나19라는 이거의 이 확장 증폭기를 중국이 제일 늦게 맞이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중국 내 사람들도 엄청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서광이 비친다고 얘기를 한 거고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베이징 같은 데는 80%, 상하이 같은 데는 50%가 뭐 확진자다. 그렇다면은 최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상황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준 거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이제 지방으로 확산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중국이 이걸 방비를 할 거냐. 요새는 이 SNS나 이런 것 때문에 무턱대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국민들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같이 이걸 돌파하자라는 일종의 국가 원수로서의 메시지죠. 지금 중국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최정점을 찍고 완만하게 내려가면서 뭐 소멸까지는 안 가더라도 안정기로 들어가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안타까운 그런 표현의 일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중국 포비아 현상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